그죠? 예. 자, 빠르게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은 오늘 배운 주제 법률상 이익 내지는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다 몇 번 했어요? 1번. 응? 틀린 거 오라 그랬죠? 1번이 답이야. 왜? 거기 두 번째 관련 법까지 고려해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정처분, 행정주체의 직접적인 근거법만 보지 않고 관련된 법까지 고려하고 법 해석을 또 하기도 하고, 응? 또 불문법인 조리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라는 걸 넓게 인정하려는 추세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관련 법률까지 고려해서 논할 수 없다. 이게 논할 수 없다. 관련 법률까지 고려해야 된다. 응? 자, 2번은 좀 문장이 길게 나왔는데 핵심 단어가 딱 보여. 둘째 줄에 법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 나왔죠. 그러면 원칙이 뭐야?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환경이 보호되고 있지 않은 거다. 단 본인들이 뭐하면 입증, 자기들이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걸 입증하면, 따라서 끝까지 가보니까 셋째 줄에 입증함으로써 딱 나왔지. 입증하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된 거 인정해서 소송 자격 인정될 수 있다. 응? 딱 그래서 2번 판에 딱 보면 다른 거 필요 없어.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 입증 끝난 거야. 그죠? 그다음에 이게 바로 행정법의 특징이야. 딱 몇 개 단어 딱 연결하면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 응? 3번은 키워드가 연탄공장 건축허가 사건. 그러면 연탄공장 건축허가 누군가한테 내주면 인근 주민들이 그거 건축허가 때문에 자기 이익 침해당했다고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 왜냐면 그 연탄공장 건축허가 관계된 법에 주민들의 이익도 고려하라고 법적으로 해석상 인정된다. 응? 4번은 버스 나왔어. 힌트. 버스 나오면 무조건 기존 업자에게 이제 법이 어느 정도 독점적 이익을 주고 있는 거야. 버스는 특허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허가받아 영업하는 허가 영업이 있고 특허받아 하는 특허 영업인데 특허 영업 받은 자는 법적으로 어떤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경쟁업자에게 신규 버스 면허 내주거나 노선 연장해주거나 하면 기존 업자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응? 1번은 1번 같은 유형의 문제.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죠. 2번은 몇 번 답했어요? 응? 5번이 답이야. 5번. 담배 판매 영업 사건 나왔잖아. 담배. 근데 군내 소매인이 들어가 있지? 그 군내 소매인이 힌트 단어야. 문제 푸는. 여기서 신규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자, 그러니까 신규 담배 소매업 허가받은 자하고 일반 소매업 허가받은 자와 빌딩 군내 담배 팔도록 허용받은 자 사이에는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일반 소매업자의 영업이익을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지,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다른 사건으로 일반 소매인을 지정되어 있는 기존 업자가 신규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처분을 다투는, 이렇게 나오면 군내가 아니고 일반 소매인 지정 처분을 다투는, 이거는 거리 제한 규정에 의해서 기존 업자 영업이익 보호되니까 소송으로 다툴 자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거 2번은 지문의 2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결정된 힌트. 이건 법에 의해서 당연히 환경이 보호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거고, 3번도 유사한, 이게 경계선부터 몇 미터, 이게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야. 응? 그 다음에 4번은 분뇨 관련 영업허가 있긴 하지. 우리 일상생활 정화조 청소업 이런 거 있잖아. 응? 이거 보통의 허가 영업이야. 근데 이것도 구역 내 업자들이 몇 개 업자만 주도록 돼 있나 봐. 한 구역 내에서는. 응? 그래서 이것도 기존 업자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인정된 사례예요. 그래서 보통의 허가 영업인데 분뇨를 다른 말로 좀 말하면 똥이지. 똥 관련 영업허가. 그지? 담배. 또 이제 나중에 또 배워. 술, 양조장, 주류 제조 면허를 해서 양조장 허가. 그다음에 약종사요. 술, 담배, 약동 영업 허가는 허가의 영업이지만 법에 의해서 기존 업자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4가지 있어요. 술, 담배, 약동 영업 허가. 그런 거로 나중에 또 배우게 되고, 1번은 여러분 사는 동네 부근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거라고, 거기가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부지로 선정해놨어요. 주민들이 거기 원자력 발전소 부지로 선정하면 곧 그거는 이제
부지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나와서 원자력발전소 지어질 거야. 그럼 주민들이 방사능 누출 우려로 자기들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소송할 자격 인정. 응? 자, 2번은 5번이 정답. 네, 3번은 몇 번 답했어요? 옳은 거 고르라 했죠? 정답은 2번. 오늘 명확히 공부한 건 아닌데 결국은 첫째 줄에 보면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되려면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 입었다. 국가로부터 배상받으려면 아까 그런 얘기지.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때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그랬지. 그렇다면 법이 공무원의 의무로 정해놨는데 그 공무원의 의무가 오로지 두째 줄에 있나? 공공 일반의 이익,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라든지 행정부의 내부 질서를 위해서 지키라고 돼 있는 의무라면 그 의무를 위반했어도 국가는 배상할 책임을 안 져. 결국 법이 공무원에게 의무로 규정한 게 부수적일지라도 개인들의 안전과 이익,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의무로 규정한 걸 공무원이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응? 그래서 맞고 1번은 왜 틀렸어? 첫째 줄에 규제 권한을 발동할지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 규정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걸 좀 말을 바꾸면 규제 권한을 발동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용이 철거 명령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한 경우에 뭐뭐하면 행정기관은 철거 명령 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야. 지금 첫째 줄의 규정이 첫째 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대요. 재량으로. 그러면 이거 뭐야? 행정기관이 철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이거지. 응?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될 의무를 규정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응? 따라서 두째 줄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법이 부여한 것일 뿐이지 행정기관에게 반드시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응? X. 3번 답한 사람은 안 되지. 오늘 공부한 건데 검사 신청 받고 그죠? 누구를 검사로 임용할지 재량이긴 한데 그죠? 적어도 신청자들에게 당신을 검사로 임명한다 안 한다 응답할 것까지 재량은 아니다. 응답하는 건 의무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응답을 해야 될 의무다. 응?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응답 여부를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다. X. 그 재량 아니란 말이야. 응? 4번 첫째 끝에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도 개인의 권리야.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국가 측의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의무다.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돼야 돼. 근데 왜 이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의 행정 개입 청구는 그 사익 보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 X지? 그거 요구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답이 2번. 그 다음에 4번은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자, 1번을 보니까 의무이행 소송이 키워드지? 현재 우리나라 의무이행 소송이란 게 인정되고 있다 그랬어? 안 되고 있다 그랬어? 안 되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개인의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송 종류가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구제받을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통해 행사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응? 틀렸고 2번은 행정처분의 근거법이 재량으로 돼 있으면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나? 전혀? 재량으로 돼 있어도 첫 번째 어떻게 돼? 그거는 하자 없이 재량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적어도 개인에게는 하자 없이 재량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재산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해지면 재량권이 0이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럴 때는 특정 행위 해달라고 요구할 행정 개입 청구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재량 행위에도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X. 3번 헌법상의
기본권은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 자체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거 권리 침해됐다고 바로 소송 제기 가능한 경우가 있고,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은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만 비로소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이 되고, 그래서 그런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여기는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다 법률에 의해서 다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침해당했다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되나요? 다 여기서 모든이 그런 틀렸지. 모든 기본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모든 때문에 틀렸지. 모든 기본권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공부한 거니까. 그럼 4번이 답이야. 4번의 키워드는 아까도 나왔지. 관계 법규, 뭐 관계 법률, 관계 법령, 관계 법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법까지도 고려해서 직접적인 처분의 근거법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안 써 있더라도 관련 법에는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면 그것도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그지? 관련 법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4번, 문제 5번은 틀린 거. 이런 거 이제 암기 문제다. 그죠? 1번이 답이야. 이행 강제금 부과받았고 납부 안 한 채 사망했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 납부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의무. 이거와 반대되는 게 과징금 납부의 의무 있죠.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과징금 납부 의무는 승계되는 겁니다. 이행 강제금 납부 의무는 승계 안 된다. 1번이 정답. 2번은 뭐 재량 영역에서도 오늘날은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그죠? 3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인데 어떤 때는 입증을 하면. 4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나요? 도롱뇽 같은 행정 주체는, 도롱뇽은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지. 동물이나 식물은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권리를 침해받는 자가 될 수 없으니까 소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저 부산 지역에 이 KTX 터널을 뚫어. 근데 부산에 가까이 가면 무슨 금성산인지 금정산인지 뭐가 있는데 그게 터널을 뚫는데 환경운동단체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금정산인가 거기에는 그 산에 이렇게 늪지가 있대. 거기 천연기념물인 도롱뇽의 집단 서식지다. 이때 터널을 뚫으면 늪지가 파괴돼서 그 도롱뇽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하면서 막 반대. 그래서 그 자연 환경 운동가들이 소송을 냈어. 이 KTX 터널 뚫는 거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자 이름에다 뭐라고 썼냐면 도롱뇽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소송을 냈어. 그런데 법원이 도롱뇽은 소송을 제기할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은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니까 권리를 침해받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소송할 자가 못 된다 이거지. 거기서 나옵니다. 1번이 정답. 6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간단히 말하면 환경 영향 평가하도록 한 법은 뭐야? 그 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개별적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1번이 잘못됐어요. 셋째 줄에 볼 수 없다 끝에 가면 그려놨지? 볼 수 없다가 아니라 그 개인 이익까지, 개별적인 개인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있다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1번 X. 2번은 이제 이게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 이 개인적 공권 얘기는 뒤에 가면 행정소송하고 똑같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문제하고 막 섞여요. 문제 낼 때. 그래서 2번을 보니까 둘로 나눠봐. 첫째 줄에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 그 다음에 둘째 줄 중간에 수익 처분의 상대방.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소송은 행정처분, 행정조치 때문에 법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게 소송이지, 자기 불이익이 입은 자가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소송하냐. 그러니까 첫째 줄에 불이익 조치를 받은 상대방은 자기 법적 이익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아니 수익 처분이라면, 둘째 수익 처분이면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신청한 대로 해준 거야. 예를 들면 뭐 영업허가 내달라서 영업허가 내주고 이렇게 신청한 대로 허가 내줬는데
자기한테 왜 허가 내줬냐고. 자기한테 허가 내줘서 자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왜 허가 내줬냐고 소송으로 다퉈? 이건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응? 소송이라는 건 침해된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건데, 그지? 이익주는 처분했는데 그걸 갖고 왜 이익주는 조치를 했냐고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원칙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공부했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지를 유지한다는 공익 목적만을 위한 것이지 개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지역을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이게 깨끗한 물 유지된 건 결국 뭐야? 공익 보호하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공익 보호의 결과로 그 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아온 주민들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해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일 뿐이다. 이제 상수원 보호구를 딴 데로 옮기는 조치로 인해서 자기들 이익 침해 받는다고 하지만 그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을 침해받는 데 불과하니까 소송할 자격이 없음. 응? 4번은 뭐 두 번째 끝에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국가의 의무가 인정되고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게 일반적 경향이다. 응? 자, 정답 1번이었고 문제 7번 옳은 거 고르래. 1번 X. 사회적 기본권. 기본권 중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국가로부터 연금 받을 권리는 헌법 규정만 갖고는 실현할 수 없고 법률로 그 내용이 다시 구체적으로 요건 절차 내용이 정해져야 비로소 구체적인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실현할 수 없다. 헌법 규정만 갖고는 안 된다. 2번이 정답. 문제 7번은 2번이요. 거기에 키워드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아까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건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막 이런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응?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헌법에 아까 신체의 자유 예를 들었죠. 헌법에 뭐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그럼 종교의 자유가 내용이 뭐냐? 다 법률로 안 써놔도 종교의 자유가 뭔지 알아. 다. 응?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권리지. 응? 또 자기 종교 남한테 전파하고 싶은 하는 권리고, 그지? 종교 행사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로 안 정해놔도 그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를 가진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간단한 규정만으로도 그 내용이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구체적인 권리다 이거예요. 응? 2번이 정답. 3번은 거기 두 줄 써놨는데 첫째 줄에 신청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아까? 응? 경원 관계. 그치? 그래서 신청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허가 내주면 어떻게 돼? 다른 신청한 사람들은 허가 거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경원 관계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권리가 있다는 거지.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근데 반대로 써놨어. 그지? 3번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반대로 써놨어. 그래서 틀렸어. 응? 탈락한 사람은 허가는 누구한테 내줬어? 신청한 사람 중에 다른 사람 A한테 내줬어. 근데 신청했다가 거부받은 상대방은 허가받은 상대방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허가 내준 것 때문에 자기 불이익으로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고. 응? 없다 그래서 X고. 4번은 왜 틀렸어? 두 번째 줄에 뭐 나왔어?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래. 그러면 뭐가 나와야만 소송 자격 주어져? 입증했을 때. 그지? 근데 입증했다는 말 없고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 침해됐다는 이유로 소송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없다 그러고 와야 돼. 응? 소송할 자격, 원고 적격 없다. 자, 맞는 거는 7번에 2번. 8번은 개인의 권리 옳은 거. 정답 2번. 1번은 왜 틀렸어요? 국민하고 국가하고 계약, 행정법상,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X. 3번 개인의 권리는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는 거 많죠? X.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4번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바로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돼서 바로 개인의 권리로 도출되는 것도 있고, 헌법 규정만 갖고는 안 되고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돼야만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가 되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지. 그러면 아까하고 정반대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X. 정답은 2번. 9번은 이거 막 승계하는 거죠. 책임. 벌 받을 지위. 자, 9번은 옳은 거, 틀린 거. 2번. 조금 오늘 공부한 건 아니다. 응? 자, 1번은 어때? 양도인은 이제 전주인이지. 전주인이 위반 행위를 해서 양도인에게 이미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내려졌어. 근데 영업정지되거나 허가 취소된 영업을 인수한 사람도 그대로 적용받는 거야. 응? 이건 전주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내린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영업해도 돼. 이렇게 안 되죠. 그 양수인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 정답 2번을 먼저 설명하면,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양도됐다는 사실을 승인받기 전에 행정청이 넘겨받은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내줬던 걸 취소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통지한 행위의 성격을 물어봐요. 오늘 공부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 좀 사를 바꾸면 A가 허가받은 거예요. 영업 허가죠. 허가받은 건데 이 A가 B하고 계약을 맺고 자기 영업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양도. 응? 근데 B는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양도 계약을 맺고 B가 이제 A가 받은 영업을 자기가 인수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게 완전히 허가받은 자가 B로 완전히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네들이 계약만 맺은 것 갖고는 안 돼요. 지네들끼리만 한 거고, 이러면 이제 얘가 양수인이지 넘겨받는 자가 얘가 관할,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뭐 하냐면 내가 A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이어받겠다라고 지위 승계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신고를 하고 행정청이 심사해서 수리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수리 행위가 있어야, 이제 신고하고 수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제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바뀝니다. 수리가 있어야 A에게 허가내줬던 게 이제 B가 허가받은가로 바뀝니다. 이제. 응? 그런데 지금 어떤 단계냐? 아직 요 단계. 이 뒤에 가서 신고 수리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면 지네 둘만, A 업자하고 B 업자하고 둘이서만 어떻게 한 거야? 서로 이제 이 영업을 넘기기로 계약만 한 단계야. 이런 단계인데 행정기관이, 그러면 아직 요 단계에서는 허가받은 자는 법적으로, 행정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누구야? A야, B야? 아직은 A야. B한테 아직 허가받은 지위가 넘어가지 않았어. B한테 허가받은 지위가 넘어가려면 행정기관이 신고받고 수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요거 전이니까 아직은 허가받은 업자는 A로 돼 있어. 그런데 A가 뭘 위반했나 봐. 그리고 행정청이 허가 취소시켰어. 예를 들면. 응? 그럼 허가가 없어졌어요. 그럼 허가 없어지면 B가 넘겨받을 허가가 사라진 거야. 자, 그런 상태인데 행정기관이 B한테 알려준 거야. 통지. 네가 넘겨받기로 한 A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됐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야. 그냥 정보 알려준 것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이 알려준 통지의 성격은 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 상대방한테 권리나 의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거래야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가 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통지는 두 번째 그래, 이 넘겨받을 자의 법률상 지위, 즉 다른 말로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통지는 단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정보로 알려준 거에 불과하지 양수인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또 얘기하고 2번. 자, 3번은 뭐냐면 회사가 쪼개질 때, 분할할 때 분할되기 전 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가 신설된 회사에 대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응?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조금 색다른 판례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A 회사. 여러분 A 회사의 권리나 의무는 A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해도 B 회사에게 이어지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는 회사가 쪼개지는데 쪼개지는 거 말고 그냥 B 회사로 흡수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 회사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 의무는 B 회사에게로 넘어가요. 응? 넘어가는데 여기대로 쪼개진다. 자, B 회사, C 회사로 분할이 되는 거야. 분할. 그런데 A 회사가 뭐 있냐면 뭔가 A 회사에게 뭐겠다 그러지 여기? 과징금. A 회사가 위반 행위는 했다는 거야. 위반 행위를 했고 만약에 행정기관이 여기다가 돈 납부해라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을 거야. 그러면 이 내야 될 A 회사에게 내야 될 의무가 이미 생긴 상태인데 아직 납부는 안 했고 이런 상태에서 B나 C 회사로 이렇게 회사가 쪼개지면 이 내야 될 의무가 B 회사, C 회사에게 넘어가요. 승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위반 행위만 있었고 이게 아직 없는 거야. 과징금 부과가 없는 거야. 위반 행위만 있는 거야. 행정기관에 아직 과징금 부과를 안 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회사가 A 회사가 내야 될 의무가 아직 안 생겼죠. 의무가 아직 안 생겼으니까 그죠? 이 쪼개진 회사가 내야 될 의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첫째 끝에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쪼개진 회사, 분할된 회사에게 과징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데, 응? 이건 하여튼 가끔씩 나옵니다. 응? 외워두고요. 자, 4번은 우리 대법 판례는 아니고 이건 출제 당시에만 잠깐 언급된 거로 이 소수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술집 주인이 뭘 위반했다. 이건 다 술집 주인이 그 업자가 위반한 거지. 다 개인 인적인 위반인 거지. 그러니까 둘째 끝에 보면 항상 인적 사유라는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위반한 거지. 그 영업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 응? 그러니까 영업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런 전 주인이 사람이 위반한 거니까 전 주인하고만 관계되는 거지. 넘겨받은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네. 그런 견해예요. 소수 견해. 응?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다수 견해하고 대법원 판례는 뭐야? 아니, 전 주인이 위반했더라도 그거는 그 영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뭐야? 양수인, 인수자에게도 그 책임이 다 넘어온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뜻이고, 응? 이건 소수 일부 학자의 견해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흔하지 않은 출제입니다. 자, 9번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2번이고 10번은 좀 길어. 틀린 거. 이건 10개 나왔으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응? 3번. 어디가 틀렸어? 셋째 부대 임용 여부 응답할 것인지조차도 재량은 아니다. 이제 의무이다. 응? 여부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3번. 4번만 새로는 4번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 뭐가 포기한다고 각서 써도 다 무효라는 겁니다. 응? 자, 그다음에 11번은 옳은 거. 2번이 정답.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는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조치를 하자 없이 해달라고 청구할 때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그 법에서 재량으로 뭐야? 누가 뭘 위반하면 뭐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불이익 조치도 재량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죠. 그 불이익 조치도 재량을 행사할 때 하자 없이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적이라는 건 이제 국민한테 불이익적인, 응? 불이익 주는 행위에도
그것이 재량으로 돼 있을 때 하자 없이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거든요. 2번이 정답이고 1번은 어디 틀렸어요? 뒤에 경원자 관계에서도 탈락한 자에게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인정되죠? 네, 그래서 경원자에게도 인정되는데 X. 앞에 경업자 관계에서는 인정된 사례도 있고 인정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경업자 관계가 기존에 영업하던 자가 있는데 옆에다가 또 신규 영업허가 내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기존 업자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 영업이거나 뭐 이럴 때는 그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지만, 그지? 결국은 이제 경업자 관계에서는 기존 업자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경원자 관계에서는 당연히 경쟁적으로 신청한 자는 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응? 자, 어쨌든 1번 끝에 틀렸고. 3번은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경찰권은 주민에 의한 자치경찰차의 도입까지 의미해. 이건 이건 처음 나온 거야. 이게 경찰권이 개인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경찰권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으로서 국가적 공권이에요. 국가의 권리지 개인적 공권이 아니에요. 응? 그런 각도에서 아예 한번 하고 넘어가세요. 4번은 생략해도 알겠죠?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요? 연탁공장 원칙어. 인근주민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라고 해야죠. 자, 12번 틀린 거. 3번. 3번이 정답. 그죠? 이거 쉬웠지? 1번은 아까 한의사 허가고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 응? 2번은 뭐야? 회사 합병되면 합병 이전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그 다음에 4번은 말만 길어. 석유 판매업 허가가 주유소 영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 응? 전주인의 위반로 책임 다 승계된다. 당수인에게. 그죠? 얘기죠? 그 다음에 13번 틀린 거. 2번. 거기 뭐 때문에 틀렸어? 의사력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은 요구하지 않는 게 일반적 경향이죠. 옛날에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지만 오늘날은 이거는 필요 없다. 2가지만 인정되면 개인의 권리로 인정된다. 그지? 그 다음에 오늘 안 배운 게 있는데 4번이 있죠? 4번은 좀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응? 맞는 거로 하세요. 2번. 자, 14번은 틀린 거. 1번도 나중에 배우기로 합시다. 응? 여기 핵심 문장은 여러분들이 셋째 줄 끝에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고 난 후에는 일부 조합원이 취소나 무효 확인에 따라 소송할 이익은 없다.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전고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해. 그럼 여기에 이제 원래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여기 싹 재개발하면 새로 막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그러면 원래 땅과 건물 갖고 있던 사람 새로 지은 건물과 땅으로 권리가 다 이전됐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조합원들 권리 의무 땅 새로 지은 건물과 땅으로 다 이전됐다고 공식 발표한 게 이전고시야. 그러고 난 뒤에 일부 조합원이 이거 잘못됐다고 뒤늦게 그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응?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무효화되고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요. 하여튼 그 정도. 자, 2번이 정답이 2번. 응? 2번 왜 틀렸을까요? 우선 뭐라 그랬지? 첫째 줄이 중요한 단어가 석탄 가공업 허가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아까 읽었어요. 석탄 가공업 허가는 특허예요? 보통의 허가야? 허가.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준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다. 자,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특허입니다. 그런 행위로 판결했어요? 아니다. 이건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가 아니라 단지 법이 정한 금지 풀어주고 이제 너는 요건 구비됐으니까 너는 해도 돼 하는 그냥 허가입니다. 허가. 금지 해제하는 허가에 불과. 그러면 허가받은 기존의 업자가 자유롭게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은 아무나 못하도록 법이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누리는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가 있는데 옆에다 신규 허가 또 내줬다고 기존 업자가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야. 이거는 권리를 주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기존 업자가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다 반대로 써는 거야. 응? 정답은 2번이고 3번은 경원 관계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4번 무지무지 길게 나왔어, 그치?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읽다 보면 그 5째 줄, 6째 줄에 응?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 아까 사례 뭐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김해시장이 공장 설립 승인해 준 건데, 그죠? 멀리 떨어진 부산시, 양산 시민들이 수돗물 공급받아 받는 이익이 있잖아. 이건 뭐예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지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이제 입증을 해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응? 그래서 소송할 이익이 있다. 네, 5번은 좀 설명하려면 기니까 이거 아까 이제 수업 시간에 교재에는 써놨는데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네?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2번이 정답 처리하고요. 15번 영업자 지위 승계. 자 1번 아까 이거 내가 전 영업자의 허가받은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고라고 행정청이 수리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전 영업자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업자에게 신고해온 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응? 1번 5. 자 정답은 2번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 응? 2번에 보면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번하고 2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응? 자 1번에 보면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생긴대요? 종전 영업자에게 내줬던 허가가 소멸되고 응? 신고를 해온 업자한테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영업 허가받은 자 변경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그랬지? 그러면 2번에 보면 종전 영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전 영업자는 소송으로 행정기관이 지위 승계 신고 수리한 걸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X. 그 다음에 뭐 3번, 4번은 굳이 설명. 채석 허가는 이제 대물적인 허가로서 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어도 뭐야? 그 상속인에게 지위가 권리 의무 지위가 다 승계된다는 뜻이죠. 5번은 아까 했고 정답 2번. 마지막 16번은 옳은 거 고르래요. 1번 X. 1번 무슨 단어 나왔어? 여러분 핵심 단어. 거기 보면 두째 줄에 소권 포기한다 그랬지? 여기서 말한 건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걸 포기해라 해가지고 뭐야? 그거는 부관을 붙인다 그러지? 단서 붙이는 거야. 그럼 상대방한테 행정소송 제기할 권리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허용되겠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부재소 특약 행정소송 제기 안 하기로 약속해라. 이게 조건 다른 거야. 응? 이렇게 하고 뭐 허가 내주고 이런 거 허용 안 된다는 겁니다. 응? 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에 딱 힌트가 뭐 나왔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증명을 해야 소송제기를 주는데요.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추상적인 헌법에 환경권 침해당했다는 이유만 갖고 소송할 자격 인정돼? 그거 갖고는 안 되죠. 3번이 그래서 틀렸고 2번 공무원 연금 수급권 같은 거 연금 수급권 같은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 중에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는 기본권이다. 응?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는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 갖고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응? 헌법은 추상적 선언만 해놨고 법률로 다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비로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되는 거다. 응?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또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거네. 응? 국가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적발이 됐어.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돼? 두 가지 권리가 있대. 너 국가 재산을 무단 점유했으니까 변상금이라고 납부해. 그 변상금 부과를 하고 징수할 권리가 하나 있고 또 개인인 국가에다가 아무 대가를 지불 안 하고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하다 한 거니까 개인은 그만큼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할 권리. 그러니까 국가 측은 두 개의 권리가 생긴대요. 그래서 4번은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응? 이거 뭐야? 옳은 거 올려라 그랬나? 옳은 거는 2번이 정답. 2번. 3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3번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법이 어떻게 내용 정했느냐 상관없이 무조건 헌법상의 환경권만을 근거로 소송 제기할 권리 인정 안 된다. 가진다가 아니고 X. 4번은 두째 줄 어느 한쪽만 성립하여 권리가 존재하지 두 가지 권리가 같이 존재할 수는 없다. X. 두 가지 권리가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요건이 충족돼서. 5번은 셋째 줄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뭐만 행사해야 되냐면 강제 징수하는 방법. 일방적으로 강제 징수 방법만 써야 된다. 이것도 다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뒤에 거하고 연결해서 앞에다가 다 관련 판례를 몰아넣으면 앞에만 드립다 이제 많아지니까 행정법 이 교재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또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응? 자, 덥다. 자, 이제 아마 8월까지만 잘 넘기면 이제 8월 말 되면 벌써 8월 다음 주쯤 벌써 입출 걸. 오늘이 입춘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입춘가? 계절상으로 입추. 그래서 가을로 들어가. 그래서 8월 말 되면 이제 좀 덜 더워져. 그때 좀 이제 많이 하도록 하고 지금은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